자,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핫피플 주진우 의원인데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도 안 끝났는데 사전에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타임머신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서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47곳, 대선에서 26곳, 총선에서 44곳에서 이 같은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습니다. 허탈합니다. 선관위는 조직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이 투표율을 조작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투표율 추이를 본 국민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해 온 것입니다.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투표율을 선관위 직원들이 입력해 놓은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117개 투표구에서 타임머신 조작, 선관위 로그 기록 조사 결과 2026년 지방선거 47곳, 특히 지난 지방선거 광명 투표소 3곳에서 오후 1시 투표자를 11시 28분에 미리 등록해 놨거나 지난 대선 26곳에서 중구 중림동 투표소 예를 들어 4시 투표자 수를 2시 31분에 등록해. 야, 이거 2시간 전에 등록을 했네요. 이거 너무 미래에서 왔는데요. 2024년 총선 44곳, 충북 청주 남일면 투표소 같은 경우는 6시 투표자를 2시간 전 4시 몇 분에 등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이 있거나 2시간 뒤에 투표자 수는 몇 명일 것이다. 아니면 투표율을 찜쪄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신통력이 낫겠죠? 글쎄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통력이 맞지가 않았어요. 예컨대 뭐 22.5%다 투표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1시간 뒤에 그거를 내다봤겠죠. 내다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투표율이 22.5%가 아니라 25%였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진짜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한 알량한 미래를 보는 능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선거가 그것도 지금 지방선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 때 어떻겠습니까? 대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인데 이 선거를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들어있는 나라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 그 후유증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가 들어가 있고 다른 나라에는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고 말을 하면서 일을 저렇게 했다? 저는요, 이런 건 진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책임도 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사를 막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감사원 감사부터 제대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김주익 대표님 어떻게 그 미래를 알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1시간 30분 먼저, 그러니까 90분이잖아요. 90분 전에 미리 90분 뒤에 투표율은 몇 명이 될 것이다. 제가 모든 선거의 개표 방송을 채널에서 다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투표율이 첨예할 때를 제가 맡아서 하고 제 투표율, 지금 투표 마감 전 투표율은 몇 %입니다. 투표율 몇 %입니다.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고 투표 마감됐습니다. 자, 이제 출구조사 결과 보시죠. 빠밤, 요 시간을 제가 계속했어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나 참 뭐 한 거예요, 나 그러면. 선거의 직원들은 미래를 내다봤는데 국민 앵커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돼서는 뭐 이제 더 이상 더 드릴 말씀도 없을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국민들을 너무나 기망했다라는 네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 투표율과 관련돼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선관위 직원인가 이런 말씀하셨던 것 어떤 같아요. 말이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조금 뭐 아무렇게나 좀 정리해도 최종만 딱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던 그 인식이 그대로 지금 이 그 중간 과정들에서도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투표율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도 뭐 그동안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아 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충분히 우리가 대충 뭐 그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했던 게 아닌가. 이 투표율 자체도 투표 관리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네. 또 그때 또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다. 국민들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혁진 변호사가 무슨 서비스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군만두냐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도 안 이루어졌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마인드도 없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본물 터진 건데 사실 이제 뭐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또 관련자 책임 처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근데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를 좀 탓하기도 하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금 헌법상 헌법 기구로 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탓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국정조사 특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그 개혁, 소위 해체 수준에 준하는 개혁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명분은 확실히 좀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 서초도 허위 입력을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남구 역삼 이동 제5 투표소 누적 투표자 수 오전 10시 968, 오전 11시 1580, 근데 오후 5시 1580, 6시간 동안 0명 늘었습니다. 신통력 높은 선관위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서초구 서초 3동 제1 투표소 누적 투표자 수를 보면 오전 9시 591명, 오전 10시 1103명, 오후 12시 1103명. 2시간 동안 0명 증가. 강동이 또 요 강남이랑 가깝잖아요, 전지현 의원님. 네. 6시간 동안 한 명도 안 넣을 수가 있어요? 투표한 사람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통계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선거 부정행위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선거의 신뢰도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걸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압수수색 된 그 죄명을 보면 공전자 기록 위작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전자 기록 위적이라는 게 결국은 통계를 임의로 또 고치거나 뭐 아니면 이랬다는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지금 합수본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특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저는 아까 그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예리하게 잘 판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검사답게 검사 출신답게 자료도 잘 받고 또 해독을 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판독도 굉장히 정확히 해서 오히려 1시나 뭐 2시에 그런 투표자 수를 11시에 미리 2시간 전에, 2-3시간 전에 했다. 미래서 이런 왔다. 것까지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지금 합수본이나 아니면 특검에서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김진 앵커도 선거 방송을 하지만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투표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뭐 11시에 투표율이 몇 프로였다.
그런데 이게 뭐 작년의 선거나 재작년의 선거보다 또 뒤떨어지냐 하면 굉장히 투표 독려 문자도 많이 하고 당 차원에서도 사실 이러한 시간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아까 이제 김준혁 대변인 얘기대로 뭐 마지막만 맞으면 되지 않나, 그거 너무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시간대별 투표율도 국민들이 투표장에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저는 중대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선관위를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또 재발 방지가 잘 이루어져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자 수, 투표율이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안성시 여기 제일 황당한데 저는 역주행을 해요. 이게 무슨 뭐 리셋입니까? 역주행해서 인기 끌게. 2,105명이었다가 갑자기 611명이 줄어요. 30%. 아니, 투표한 사람이 돌아갑니까? 투표 안 하고? 자기가 투표한 용지 뺏어서?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투표가 종료됐는데 갑자기 10% 이상 증가하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에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6시면 투표 종료 시간이잖아요. 역주행했어요, 역주행. 박성민 최고. 뭐라고 좀 한번 해주세요. 역주행이라뇨.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냥 한번 다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 이거를 오늘 박성민 돌직구. 네, 갈아야 돼. 선관위를 이렇게 그대로 냅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네.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저런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고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관리하고 어떠한 오류도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설령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 일의 기본적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최종만 맞으면 되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만 맞으면 되고 중간중간에 우리는 이제 다 방송을 하면서 보지만 계속 그렇게 공개가 되는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의 유불리라든지 유권자들의 표심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판세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저 부분이 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누군가는 투표율이 낮고 높고에 따라서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의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저걸 일로 생각을 안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앞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서비스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저 통계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허위로 조작을 하고 저건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통계 조작이죠. 통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고 임의로 그냥 끼워 맞춘 것이고 최종만 맞으면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라서 결국 선관위가 저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 이전의 선거도 그 전의 선거에서도 아마 비슷한 양태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잘하겠습니다라는 선관위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잘하겠고 더 이상 이런 실수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뭐 부실 선거 관리 이런 것도 이전에 이미 다 시그널들이 있어 왔잖아요. 선관위를 우리가 너무 여러 번 어떻게 보면 봐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문제까지 다 겹쳐지게 되면서 선거 자체에 대한 어떤 공정성, 불신 이런 문제까지 다 이제 불거지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선관위 아주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의혹, 그러니까 요즘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선관위의 부칠 투표, 부정 투표, 투표율 조작 등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유권자가 참고하려는 자료는 시간대별로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후보자나 투표자도 그걸 봐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투표를 독려하지 않습니까? 좀 더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로써 이때까지 조사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든 선거에서 중간 과정의 데이터는 어느 거 하나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진우 의원의 저 주장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지금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90분 전에 입력을 했다. 이게 뭐 타임머신이냐. 사실 서울 아현 1동에서 6동까지 투표소를 보니까 오후 4시 투표율이면 보통 저희도 선거 사무를 해보면 한 3시 50분 넘어서부터 투표율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시에 딱 되면 4시 투표를 발표하는데 2시 35분 내에 입력을 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4시 거를 미리 입력하냐. 이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투표율의 영향을 선거가 많이 받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표율이 높으면 이러니까 나는 빠져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진우 의원 이야기는 90분 전에 예측해서 투표율을 선관위에서 입력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데 지금 그 선관위는 단순한 어떤 부실 선거를 넘어서 지금 부정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실 선거는 개별 선관위 직원들의 어떤 실수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조직적인 어떤 그 통계 어떤 조작이라든지 오기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이제 오기입을 하고 90분 앞에 지금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지금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또 선관위가 정말 지금 사과해야 될 것은 제가 21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중국이라든지 또 북한으로부터 해킹 이런 어떤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선관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내외부망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내외부망이 분리가 안 된 게 또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완전히 지금 이제 양측이 목젖처럼 해서 옥동처럼 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특검 그리고 지금 합수보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투표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 정황들이 이제 찾아내고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확한 좀 해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심이 거치고 자꾸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지욱 대변인.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투표율 허위 입력이 곧 투표율 조작이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또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처음에 제기됐을 때 좀 나눠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투표율에 대해서 부실하게 선관위가 관리한 것 맞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합수본에서도 또 앞으로 특검에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표율이 조작됐기 때문에 득표율도 당연히 조작됐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득표율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투개표는 이 지금 투표율 그 사무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입력을 하는 것이지만 투개표와 관련돼서는 참관인들이 그 모든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고 특히 개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개표를 하고 그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돼서 전산에 등록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전산에 등록된 것과 현장에서 그 확보하고 있는 이 투표 용지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이런 얘기고 그런 주장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원장께서도 국민의힘 소속의 윤상현 의원이 지금 저 투표율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마치
득표율에도 그 영향이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되고 조작 선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주진우 의원은 냉장고에 전원이 꺼지고 냉장고가 고장나면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다 썩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런 어떤 그 부실 어떤 사무가 결국 투표율뿐만 아니라 개표나 이런 데에도 다 널리 퍼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이든 특검이든 어떤 것은 이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